오늘 함께하는 분은 오랜 기간 테슬라를 강하게 지지해온 론 바론입니다. 근바론 캐피털의 회장이자 CEO이죠. 그는 오랫동안 테슬라뿐만 아니라 여러 일론 머스크의 회사에도 투자해왔습니다. 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빠르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 전체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당신은 가치 투자자이신데 주가가 하락하면 가치 투자자들은 종종 흥분하게 하죠. 지금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요즘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빠르게 변하면서 사람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의도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관련해서 머스크 같은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이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시장을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드는 그들의 발언들 역시 단순한 오해나 실수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들은 의도된 것이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하락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경제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의도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선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유권자들에게 예력적이지 않은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재선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이런 조치를 지금 먼저 시행해서 부담을 미리 덜어두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년 반 후에는 상황이 훨씬 나아 보이게 될 겁니다. 1년 후에는 상황이 개선될 거란 거죠. 전 요즘 계속 말해왔지만 주가를 봤을 때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도 주식이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럼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막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는 단지 주식이 너무 저렴하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거죠. 저는 이미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장기 투자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TV에서 여러분의 애널리스트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그에게 테슬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죠. 그가 4주 전망이라고 했던가요? 4주 동안의 전망을 이야기했죠. 그것은 아주 단기적인 시각입니다. 그 4주 동안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하긴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는 4주라는 단기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2010년에 일론 머스크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하기까지 4년이 걸렸죠. 2014년과 2016년 사이에 저는 4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로 60에서 70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 후 2017년에 우리는 스페이스X에도 투자했습니다. 1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현재 그 가치는 약 45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10년 동안 스페이스X에서 10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론은 테슬라가 30배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조 달러였을 때 저는 앞으로 10년 동안 4배 성장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을 보면 저는 그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론, 지금 테슬라와 관련해서 두 가지 이슈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 전반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즉,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차량을 구매할 것인가, 적어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제품 기준에서 말이죠. 하지만 로프치가 개발되고 새로운 차량 모델이 출시되는 것까지 고려하면 이것이 결국 테슬라의 핵심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멀티플, 주가 수익 비율 문제인데 이는 결국 시장 심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어느 정도 연관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이슈가 뚜렷합니다. 하나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주식시장에서 멀티플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테슬라의 실제 비즈니스 펀더멘털이죠. 론, 당신은 1년 후에는 상황이 훨씬 나아질 거라고 보고 계시죠? 그렇다면 1년 후에 테슬라의 펀더멘털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즉, 차량 판매량이 증가할까요? 아니면 테슬라가 새로운 모델을 출시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로프치가 실제로 출시되어 그 시점에서 테슬라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다면 그 성장의 촉매제가 될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결국 핵심은 펀더멘털이죠. 먼저 한 가지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사람에게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입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장기 투자는 시간이 걸리지만 탁월한 결과를 만들어내죠. 우리는 몇 년을 내다보고 투자합니다. 단기적으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국 펀더멘털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일론이 없었다면 이 사업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없었다면 전기차도 없었을 겁니다. 자율주행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고요. 전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넷도 없었을 것입니다. 재사용 가능한 로켓도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엔지니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테슬라 사업의 펀더멘털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나왔을 때 테슬라 주가는 $160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가 굉장히 흥미로운 시기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로보택시, 즉 소프트웨어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웨이모의 경우 자율주행 차량 한 대에 15만에서 2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3만 5천 달러짜리 차량에 소프트웨어만 적용하면 되죠. 이 시스템은 소프트웨어와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차량이 사람처럼 운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운전할 거예요. 새로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나올 때마다 성능이 획기적으로 향상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과거에 테슬라는 중국에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토요타와 GM이 파산하면서 버려진 공장을 인수했죠. 미국 전역에서 10억 달러를 들였고 공장 인수 비용으로는 2천만에서 3천만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일론이 저가에 매입한 후 처음으로 이곳을 보러 갔습니다. 그곳은 약 14만 평 규모의 거대한 시설이었죠. 문을 열고 내부를 보니 어둡고 황량했죠. 그 안에는 마약과 성매매 등 엉망진창인 상태였습니다. 어두운 공장 안에서 일론은 주변을 살피고 여기 지붕을 걷어내고 내부를 전부 하얗게 만들고 저쪽에 생산 라인을 만들겠다고 했죠. 그렇게 하면서 공장을 새롭게 구축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그 공장은 연간 40만 5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테슬라는 상하이에 새로운 공장을 세웠습니다. 연간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는데 70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그 공장은 차량 한 대당 1만 5천 달러의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즉 70억 달러를 투자하고 연간 15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구조였죠. 하지만 이후 가격 인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테슬라를 제외한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테슬라는 로보택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량을 판매하는 대신 직접 보유하고 로보택시로 활용한다고 가정해보면 차량 한 대가 연간 5만 마일을 주행한다고 한다면 그 차량들은 5만 마일의 수익 주행을 창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 한 대당 연간 3만에서 5만 달러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즉 100만 대의 로보택시를 운영하게 되면 매년 300억에서 500억 달러의 추가 이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